안녕하십니까. 2021년 인천지방문화원 합동연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김성준 사무처장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합동연수 순서에 대해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부는 법정 의무교육이 약 60분간 진행되며 제2부는 2021년 특성화 사업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역 문화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힘써오신 인천문화원 21년 사업 영상을 함께 감상하신 후 마지막 제3부는 2021년 올 한 해 인천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문화원과 문화원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행사의 첫 순서로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조복순 회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 조복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사회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문화원도 지역 문화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무척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특성화 사업 보고회와 지방문화원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는 문화원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문화원 임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한 해를 잘 지내온 것만으로도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문화의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원 연합회는 인천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 특성화 사업비를 작년 올해 7천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9천만 원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함께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올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합동연수를 하게 되어 무척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만 안전하게 합동연수를 진행하고자 내린 결정이니 모두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합동연수를 통해 인천 10개 군구 문화원들이 공공재로서의 지역사회의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초석이 다지는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묵묵히 지역 문화 자원을 잘 보존하고 지역 문화의 콘텐츠 개발에 힘쓰며 다양한 성과를 낸 인천 10개의 문화원들에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조복수 회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합동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댓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각 문화원 임직원들께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사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로 2021년도 인천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천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예산은 총 7천만 원이 배정되어 부평문화원, 연수문화원, 서구문화원, 중구문화원, 화동진문화원과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등 총 6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부평문화원 특성화 사업 보고를 부평문화원 이성진 사무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이성진입니다. 지금부터 특성화 사업인 부평문화원 부평의 풍물 히스토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1996년에 창단된 동풍물단의 시작은 전제 이제 25년 된 부평풍물 대축제의 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풍물단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부평구 22개 동풍물단 창단 배경과 활동 과정 등 숨은 이야기들을 소집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평만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활용할 수 있게끔 목적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 의도는 25년간 이끌고 있는 동풍물단의 희노애락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의 동풍물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또 부평구 22개 동풍물단의 인터뷰, 구술 자료 등을 통해 지역 전통 문화유산 및 생활문화 계승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풍물단의 역량 강화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22개 동풍물단의 지난 25년 이야기가 담긴 사진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및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시 해오던 노령화로 인한 동풍물단의 운영상의 과제들을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준비했습니다. 개요로 사업명 부평의 풍물 히스토리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부평구 일대고요. 내용은 22개 동풍물단 인터뷰와 자료 수집, 그다음에 지난 25년 활동 사진 자료 수집, 부평의 풍물 히스토리 사진전 개최, 동풍물단 콜라보 공연으로 진행하였고요. 추진 내용은 2021년부터 4월 11월까지 부평 역사박물관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풍물단원 인터뷰를 통해 구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동풍물단 한 5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동풍물단에는 몇 년도에 가입하셨는지, 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활동하는 대회나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풍물단 25년 동안 하는 동안 개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동풍물단 활동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주요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풍물단의 지난 25년 동안 활동 사진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모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부평의 풍물 이야기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부평구청 갤러리, 그래서 부평 동풍물단의 25년 활동 사진 90점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22개 동풍물단 콜라보 공연을 통해서 12월 9일 날 오후 3시에 유튜브로 송출을 보냈습니다. 수요 예산은 1,14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사업 성과로는 각 동풍물단원들 인터뷰를 통해서 창단 이후에 현재까지 활동 과정과 경험 등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진전과 콜라보 공연을 통해서 부평구 동풍물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또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풍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풍물단의 전시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활력을 찾아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평문화원은 이번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부평 22개 동풍물단의 활동 과정 및 내용을 재조명하고 지역 풍물단이 겪고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장 부평의 신명나는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 또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그 중심에는 부평문화원이 있을 것입니다. 부평문화원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특성화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평문화원 이성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문화원 특성화 사업 성과 보고를 연수문화원
조용주 사무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는 크게 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문화원 사무국장 조영주입니다. 2021년 연수문화원에서 진행했었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문화원에서는 고려인 이주 이야기를 구술체록하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들꽃 같은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려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고장 한방마을까지 이주해서 오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하였고 고려인 5분을 인터뷰하면서 구술체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들꽃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재구성해서 편집을 하였고 책자 500부를 발간하였으며 총 예산으로는 1,1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려인은 누군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러시아를 비롯한 옛날 구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민족 동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약 50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연방에 한 16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 50만 명이 분포돼서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한 8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 경북 경주, 충남 아산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는 연수구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연수구에는 한방마을을 중심으로 약 7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8만 명의 한 10% 정도가 연수구 한방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거주하고 정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수구 한방마을까지 오게 됐는지 고려인들이 어떤 경로로 이주했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삶의 궤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구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꽃 같은 사람들로 재구성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이미 우리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질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지역학과 마을인문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구술 체록한 5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분을 인터뷰했는데 박발란티나라는 1935년생이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어르신과 텐 아시아 그리고 최 에릭 선생님, 신무자 선생님, 조 빅토르 이렇게 5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구술 체록한 내용은 그 부모 및 조상들의 강제 이주와 해당 국가 정책 과정 그리고 가족 친지 관계, 성장 과정, 가치관, 일, 기타 그런 내용들을 인터뷰하였고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술 체록하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구술 체록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과로는 이미 연수구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 연수 구민들과 조금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학교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고려인 3세, 4세 아이들이 있지만 고려인 학생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학교에 배포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고려인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고
관내 도서관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려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구 현대사에 정리하는 데 가장 원천이 되는 1차 사료로서의 확보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우리 연수구를 통합하고 앞으로 나가는 데 기여한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생애사가 좋은 점은 그냥 일반 주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각됨으로써 지역 인문학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문화원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인물 아카이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원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20분의 연수 구민들을 인터뷰해서 구슬체록한 내용을 가지고 머누금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였고 2017년도에 인천시 특성화 사업으로 어촌계 사람들이라는 그 연수구에 남아있는 어촌계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구술 자료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2021년 특성화 사업으로 들꽃 같은 사람들, 지금 책 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수문화원에서는 그 기억을 기록하는 사업,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찾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구술 생애사 사업을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수문화원 조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특성화 사업이 단순히 그 특성화 각 지역에서 있던 사업들을 그냥 그 결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현안들, 그리고 저도 이 연수구에 고려인들이 7만 명 거주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연수구에서 문화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문화원 특성화 사업 성과 보고를 서구문화원 서덕현 사무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서덕현입니다. 우선 2021년도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복순 인천문화원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김성준 사무처장님과 김민주 대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성의 재생산에 대한 유의적 결과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사업의 세부 방향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정과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지역과 문화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범위가 5 슬라이드 이내여서 일반 죄송합니다. 일반 현황은 줄이고 중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성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를 부제로 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평과 연수, 중구에서 추진한 구술 연구와 지역학 연구 사업은 지방문화원에 꼭 필요한 특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자료는 현재뿐 아니라 100년 후 해당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예산이 저희는 별도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정이 아닌 활용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년 3월이면 초등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민원 전화를 받게 되는데, 문화원이 발간한 자료가 많으나 내용이 어렵다, 문화원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등 초등학교 사회교과 과정에서 지방문화원의 필요성이 교과서나 참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인천문화원 연합회의 지원으로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우리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서구문화원과 서구의 시간, 그리고 서구의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시간이나 사람이나 역사가 쌓이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의 장애물도 적었고 내용적 범위도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교과석 지역학으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해당 대상에 맞추어 설계되어서 이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지방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해시키고 어렵고 따분한 지역학이 아니다. 지역학은 역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학은 읽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옛것만을 지키는 지방문화원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교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료는 누군가 찾아봐 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게 되고 아카이브 역시 누군가 방문해 주지 않으면 그 자료는 고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역학이 가진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은 가능하나 재생산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민의 깊이보다 해결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학은 다양성과 수용성, 비교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나 예술적 체험을 통해 지역을 유희하고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시각 속에서 마을의 자랑거리를 찾아봅니다. 그것이 역사적 인물이나 문화재가 될 수 있고 가까운 공원이나 편의시설인 대형 마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사회교과 학습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 가진 마을의 자랑거리 의견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시각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닌 우리 지역에 저런 곳도 있었구나, 지역의 자랑거리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다양성과 비교 가치의 시각을 키우게 되고 지금까지 다녔던 동네 길에서 지역의 요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역성 자체가 초등학생에게는 유의 요소가 되고 그 유의 요소가 공유됨으로써 지역성이 재생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이 기억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문화원이 얻은 것은 지역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연령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고민하는 지역학 활용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 특히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지방문화원을 필요로 하는 점,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 속에서 그려진 마을의 모습,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 더불어 가족 구성원 간 우리 마을을 생각해보고 내 삶을 투영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지역 속에서 생각해본다는 경험, 그 과정 속에서 모두의 낭만이 되는 지역학의 가치를 찾고 그 역할을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었음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모쪼록 이번 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모든 문화원들이 나름의 의미를 얻게 된 2021년이 되었길 바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구문화원 서덕현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구문화원 특성화 사업 성과 보고를 중구문화원 우리 최범자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저희가 지금 원래는 그 특문화 창작지대 다목적실에서 그 합동 연수가 계획이었으나 보다 더 안전한 그 합동 연수를 위해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난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발표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아서 발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범자 사무국장님 그럼 성과 보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중구문화원의 최범자 사무장입니다. 2021년 사진으로 보는 중구 어촌계 이야기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지 및 목차입니다. 저희가 총 11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중구 어촌계 현황, 중구의 어촌계, 어촌 체험 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영종 용유의 염전, 어촌계 사람들 이야기 총 6단락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중구 13개, 남동구, 동구, 서구 각 1개, 연수구 2개, 광안군 13개, 옹진군 27개 등 총 5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점차 어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어촌계의 흔적을 찾아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근현대 어촌 생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토 자료의 표본으로 삼고자 저희 사업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 운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운영을 보시면 저희가 2021년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추진 일정으로는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장소는 중구 영종도 일원입니다. 대성은 중구 어촌계 13개고요. 총 예산은 1,15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계적인 향토문화 육성으로 지역 사회의 공감을 통해 관내, 관공서 및 학교에서 향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냐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 4월에는 전문가 회의 및 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는 현지 답사 및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관계로 해서 현지인을 만나 뵙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자료 정리 및 원본 마감이 10월과 11월에 이루어졌고요. 교정 및 감수가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책자 발간 및 송부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정상도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촌계 사람들 구술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현황들은 지금 우리 목차에 있는 것처럼 뭐 중구 어촌계 그다음에 중구 어촌계 현황 요거는 책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중구의 13개의 어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라져가는 어촌계의 현재의 관점으로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정말 아쉬운 점, 그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뭐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얻게 된 점,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 있는 어촌계와 우리 문화원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고요.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올 자료를 표본으로 삼아서 어촌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먼저 어촌계 사람들 중에서 우리 운서 어촌계 김덕래 운서 어촌 계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분은 전 계장님이신데요. 아버지 때부터 3대까지 지금 현재 아들까지 3대가 어부로 종사를 하면서 운서동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로 고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김덕래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촌계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산 어촌계입니다. 여기는 장지선 총대님을 만나서 저희가 구슬을 땄습니다. 송산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을 대표하는 이름이 총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대님을 만나서 저희가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바다 사나이의 진짜 찐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내 어촌 체험 마을의 백진현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무의도 포내 어촌 마을의 사무장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어촌계에서 지금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장부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저희 목차에도 있지만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탁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영종도와 무의도 중에서도 포내 어촌계 체험 마을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어촌 마을 사진을 좀 몇 컷 더 넣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데 광화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구는 지금 트랙터를 타고서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고요.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 꽃게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바지락, 동주, 또 우리 소라, 여러 가지 또 모시조개, 이런 게 이제 체험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모시조개가 굉장히 큰 값을 치르고 있는데, 소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소라를 없애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중구에 사라져가는 어촌을 지금 한번 되돌아보는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구성하면서 어촌계에 대한 실태와 또 앞으로에 대한 방안을 지금 어촌계 사람들과 함께 구성하고 논의해 보았습니다. 지금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뜻깊은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중구문화원 최범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가 올라나오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화도진문화원 특성화 사업 성과 보고를 화도진문화원 양진채 사무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양진채 사무국장님은 여담이지만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낸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 양진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네요. 네, 저희 2021년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으로 화도진문화원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창작동화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야심차게 화도진 공원에서 민속축제를 개최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용인 민속촌까지 답사를 갔다 오고 준비를 많이 했으나 코로나19가 결국은 종식되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해서 아이들과 우리 마을 창작동화 만들기라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먼저 동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동구는 인천시 전체 땅의 1%도 되지 않고 있고 이 300만 인천 시민 중에 동구 시민은 5만 8천, 6만이 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 말로 동구에서는 어디서 길을 잃더라도 5분 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조금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작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원도심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저희는 68개, 그러니까 각 초등학교 8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회, 그다음에 뭐 지역 아동센터나 도서관 또 문화 관련 단체들이 68개 단체가 동구 마을 교육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서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을 맺고 있는 학교에서 마을 창작동화 만들자는 얘기가 사실 연초 작년부터 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민속축제를 하고 싶은 열망이 커서 이걸 특성화 사업으로 잡았고 이게 사실은 화도진 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홍보해내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이것을 아이들 창작동화 만들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싶었고 또 문학과 미술을 접목해서 동화를 집단 창작해보자. 여기에서 갖는 또 협동심, 서로 간의 소질 개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술적 창작 체험을 하면서 자기의 소질 개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총 3권의 동화책을 출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특성화 사업 총 예산이 1,150만 원인데 3권의 동화책을 출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요. 문화원과 학교, 출판사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실현에 큰 의미를 두었고요. 그래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구 관내 초등학교 6학년 5개 반입니다. 총 107명이고요. 이게 한 반만 해도 한 모둠만 해도 사실은 동화책 한 권 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 5개 반을 각 반에 다시 새 모둠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각 5개 반에 한 반에 3편씩 해서 15편의 동화를 제작했고요. 현재 한 116쪽
20페이지가 나오는 동화책 3권으로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한 권은 우리 동네 이야기, 이래서 아이들 동화를 봤더니 현대시장, 배다리, 근린공원 뭐 이런 데 놀러 가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뭐 심부름간 이런 동화 이야기들이 있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이야기들이 있고, 또 상상 속의 나래를 펴서 만든 창작 동화들이 있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저희가 시인과 화가가 아이들 반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쭉 진행을 했는데, 그런 수업 비용과 출판 일부 비용을 댔고요. 저희가 남은 출판 비용을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 교실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 말씀드렸다시피 1,150만 원에 저희가 출판비로 1,050만 원을 부담을 했고요. 한 조금 더 나오는 경비는 서흥초등학교에서 부담했고, 출판사에서 어거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책은 정말 아이들이 이게 좀 작게 화면이 나와서 어쩔지 모르는데, 순수하게 아이들 집단 창작으로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고요. 한 동아리가 아닌 한 학년 전체가 집단 창작 동화를 만든 전례가 없었는데, 이것은 전폭적으로 학교의 지원, 학교가 문을 열어주는 것, 그다음에 저희 문화원이 지역의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학교와 같이 예술적 체험을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에 대한 따뜻한 마음,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높이고, 또 집단 창작을 통해서 협동심,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사업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저희 문화원에서는 작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10회 동안 탐방을 하면서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책을 발행하고 있고, 작년에 2권 발행했고 올해도 2권 별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떠날까라고 어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지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학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애착을 갖게 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아 그래, 내가 살던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내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냈지, 또 글을 썼지, 뭐 동화를 만들어봤지, 이런 추억이 성장에, 이 지역을 이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이 사업은 학교와 문화원, 사회적 기업이 공동으로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교육에 협심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문화원이 지역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원은 5년 차인데 지역에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외향적으로는 3권의 동화책을 발행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또 아이들이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권의 동화책은 마지막 막바지 교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22일 이때까지 발간을 완료해서 아이들한테 성탄 선물로 주자라고 협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으로는 사실 이 책을 만들어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완점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이걸 긴급 편성하게 되느라고 학교나 강사 선생님들이나 막 너무 일정에 급박하게 이 일을 진행했다는 점 있고요. 다른 문화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돈을 뜯어내기 바빴고요. 좀 더 지역에 천착한 동화를 조금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보면 마을, 학교, 상상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동화를 했는데, 아이들과 조금 그냥 교실에서 계속 창작 동화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더 많이 지역을 좀 돌아다니고 동화를 생각할 수 있는 좀 자극을 주고 이랬으면 조금 더 지역에 천착한 동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너무 급해갖고 말이 너무 빨랐죠. 네, 제가 문화원에 와서 보니까 많은 문화원들이 정말 각 문화원 실정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동구도 적은 예산으로 문화원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게 됐고, 우리 문화원으로서도 지역에 확실하게 토대를 내리면서 이런 큰 사업을 이루게 돼서 문화원으로서도 기쁘고, 이렇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문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서 화도진 문화원 사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도진 문화원 양진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 동구문화원 이제 화도진 문화원이 이제 5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그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지역의 현안을 잘 이렇게 지역의 그 주제를 담아서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문화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문화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특성화 사업 성과 보고를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이민주 대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이민주 대리입니다. 네, 올해는 문화원 식구들하고 직접 만나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렇게 대면해서 합동연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2021년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특성화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는 직무 역량 강화 아카데미, 문화기획자를 위한 지역학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 인천지방문화원 합동연수 이렇게 총 3개의 특성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직무 역량 강화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1일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교육 인원을 10명에 한정해서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네, 교육 내용으로는 문화 관련법과 문화 정책의 이해, 민법 및 지방문화원 정관 이렇게 2가지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교육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취합을 했고 그것을 강사님께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네, 추진 결과를 보면 지역 거점 문화기관으로서 새로운 비전 제시와 문화정책 아젠다 설정인데요. 특히 이 1강 문화관련법과 문화정책 이해 이 강의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문화원의 포지셔닝과 또 차별화 방안 등 이런 좀 의미 있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때문에 2시간이라는 이 교육 시간이 좀 짧게 느껴졌다는 그런 소감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기획자로서의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꾀했고요. 끝으로 이제 문화원 임직원 간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기획자를 위한 지역학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네, 이 교육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차시에 걸쳐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교육 역시 이제 10명에 한정해서 진행했고 유튜브로 중계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문화원들이 지금까지 가장 잘 해왔고 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 지역학 콘텐츠 개발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성했고요. 강의 타이틀을 보시면 1강 문화원 왜 지역학인가, 2강 성북학 더하기 아카이브 성북 마을 아카이브, 3강 이천학 생태계의 구상, 4강 지역학 콘텐츠 제안 집담회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추진 결과를 보시면 지역학의 의미와 관련 정책, 현황을 알고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고안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도 강연을 이번 강좌를 들으면서 지역학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개념이나 또 현황, 활동 활용 사례나
또 어떻게 인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역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요. 끝으로 마찬가지로 문화원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 목표의식 함양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천지방문화원 합동연수인데요. 이번 연수는 1부 법정 의무교육, 2부 특성화 사업 보고회, 3부 문화원 발전 유공자 표창 이렇게 구성됩니다. 네, 기대된 효과로는 특성화 사업 수행 기간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자극과 또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고요. 또 문화원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로 문화기획자로서 좀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향후 역점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문화원 정체성 확립과 지역학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고요. 둘째, 수요자 중심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셋째,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문화 원형 콘텐츠 수집, 조사, 연구를 지속할 것이고요. 넷째, 인천지방문화원 간 협력 및 소통을 확대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지역 거점 문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이상 2021년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특성화 사업 추진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주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특성화 사업은 5개 문화원과 저희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총 6개 기관이 했는데요. 다 지금 앞에 5개 문화원은 우리 사무국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이민주 대리가 많이 긴장했을 텐데 그래도 차분히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후 진행될 3부 지방문화원 활성화 유공자 표창식에 앞서 2021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지역문화 현장에서 풀뿌리 문화의 최일성 기관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제공을 위해 헌신한 10개 군구문화원 사업을 사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역 문화의 근간을 지키고자 헌신하신 문화원 전 직원분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더욱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기획자로서 최선을 다하겠구나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네, 10개 공구문화원 모든 임직원분들 2021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커다란 결실을 맺기까지 그 중심에는 인천 10개 공구문화원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헌신과 노력에 대한 작은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지금부터 2021년 인천지방문화원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수여는 인천광역시장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 순이며 품격별로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상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문화원장님들을 비롯한 일체의 내빈을 모시지 않고 진행하는 관계로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조복수 회장님께서 일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상 기관 수상은 서구문화원이며 개인 수상자는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김성주 사무처장, 연수문화원 박인수 팀장입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표창입니다. 표창장 서구문화원 귀기관은 창의와 열정으로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대도. 네, 다음은 개인 표창입니다. 표창장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김성준. 기관은 창의와 열정으로 지역 향토 문화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대도. 표창장 연수문화원 박인숙. 기여하는 창의와 열정으로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대도. 네, 기념 촬영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잔치에는 좀 소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좀 박수와 그다음에 환호성을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기관 수상은 강화문화원이며 개인 수상자는 중구문화원 가경혜 팀장, 옹진문화원 박서연 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명되신 순서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표창입니다. 표창장 강화문화원 귀기관은 지역 맞춤형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인 표창입니다.
표창장 중구문화원 과학용예 귀하는 지역 맞춤형 생활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앞을 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표창장 옹진문화원 박소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한국문화원 연합회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국문화원 연합회장상 수상기관은 중구문화원이며 개인 수상자는 연수문화원 강소영 대리, 강화문화원 문희경 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명되신 순서대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표창입니다. 표창장 인천 중구문화원. 귀의 기관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문화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김태웅 대독.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과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표창입니다. 표창장 연수문화원 강소영. 귀하는 창의와 열정으로 지역문화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김태웅 대독.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오늘 연수문화원에서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강화문화원 문희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축하 꽃도 받아주시고요.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올해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서 인천지방문화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임혜성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해서 서구문화원 서덕현 국장님이 받겠습니다. 표창장 서구문화원 임혜선. 귀하는 창의와 열정으로 2021 지역학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김태웅 대독.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 대리 수여를 해주셨지만 이 분야만큼은 우리 조복수 회장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회장상 수상기관은 부평문화원이며 개인 수상자는 부평문화원 정금양 대리, 중구문화원 나호정 대리입니다. 먼저 호명되는 순서대로 시상하겠습니다. 기관 표창입니다. 표창장 부평문화원. 귀 기관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조복순.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표창입니다. 표창장 부평문화원 정금향. 귀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조복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손이 부족하네요. 예. 자, 기념 촬영.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표창장 인천 중구문화원 나호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지방문화원 활성화 유공 표창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합동연수의 모든 순서가 마치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문화원 직원들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인천 10개 군구문화원 모든 임직원들께 조복순 회장님의 송년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상, 또 시의회 의장상, 연합회장상, 인문연상을 타신 문화원과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간에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오늘 상으로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상을 주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특성화 사업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그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문화원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기자들도 모시고 또 의원들도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다시 1년 동안 특성화 사업에 수고해 주신 우리 각 문화원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1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정말 섭섭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차도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워크숍 한 번을 못 가고 워크숍 대신에 헤드액 본 거 좋았어요, 여러분들? 네. 어쨌거나 제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행사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올 특성화 사업 올 7천만 원 받은 거에서 내년에는 1억 9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또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얼굴 보면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합동연수회 끝까지 참여해 주신 문화원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문화 현장에서 지역 문화의 든든한 디딤돌로서 더욱더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지방문화원 합동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